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의 어떤 흡연 문제, 음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판매자와 사장님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인 학생들에게도 엄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자들에게도 책임과 그 대가,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10대 학생들의 나이를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못난 어른들 누군가가 담배를, 주류를 그 애들에게 팔았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때는 물론 그 어른이 잘못한 거죠. 그 편의점주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10대 학생이 자신의 어떤 작은 얼굴이나 외모, 특히 남의 신분증을 훔쳐와가지고 도용을 했거나 위조를 했을 때, 즉 악의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업자를 속였을 때, 이때 왜 편의점주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 사기 사건에 있어서 편의점주는 명백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 아닌가요? 자, 물론 이론적으로 태클을 거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만 저도 규정을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 물론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아예 위조를 하거나 도용한 경우처럼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처벌을 면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데 이 우파 진영의 어떤 엘리트나 정치인들, 어떤 탁상머리 이론가 법률가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세상 어떤 모든 세상 만사 경우의 수들은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깨알 같은 성문법 규정 하나하나 그 글자, 법전에 적혀 있는 글자로 어떤 세상 만사가 사실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예외 규정에 어떤 속해가지고 인정을 받기가, 입증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CCTV의 각도가 조금 안 맞는 경우라든지 CCTV의 화질이 좀 안 좋다든지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카메라에 뭐가 좀 묻어 있었거나 벌레가 앉았거나 나방이 지나갔거나 혹은 사건이 한참 지나고 나서 며칠에서 몇 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자료가 날아가 버렸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카메라 쪽에 뭐 이렇게 정전, 어떤 기계적인 고장, 카메라의 고장 혹은 또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 작동되던 게 오늘 번개, 태풍, 낙뢰가 쳐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어떤 CCTV가 고장나거나 자료가 날아가는 경우 등등. 이때 뒤늦게 이게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어떤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는데 나는 이게 입증을 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수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입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예외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한 꼭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거를 도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외모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외모라는 건 개인차가 되게 큰 법입니다. 자기 나이대보다도 한참 어려 보이게 생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건늙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장 저 유튜버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키도 조그만하고 남자인데도 그 피부가 뽀송뽀송해가지고 완전 어리게 생겨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 뭐 30살이 되고도 어디 갈 때마다 신분증 요구를 매번 받던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 키가 좀 작아요 그 친구는. 반대로 성장이 빠르고 험상궂게 생긴 씨름부 운동부 출신의 제 친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농담이 아니라 어땠냐면은 초등학교 우리가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 PC방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사장님이 재떨이를 갖다 주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자영업자가 잘못일까요? 아니죠. 사람의 외모라는 거는 굉장히 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외적인 변수가 있단 말이야. 평균치도 있지만 훨씬 건들거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동안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20대 초중반 정도의 그런 애매한 대학생 나이대의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고등학생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혹은 술집, 밥집 같은 곳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 시간대에 바쁜 시간대에 특히 단체 손님들이 여러 명 우르르 들어오면서 거기에 미성년자가 한두 명 끼어 있는 경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제때 손님들에게 지불해준 만큼 단체 손님 이렇게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은 재빠르게 나도 이 자영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해줘가지고 손님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우선이고 그게 눈치가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단체 손님들이 10명, 20명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올 때 내가 그거 손님들 붙잡아다가 세워놓고 일일이 신분증 요구하면서 확인하고 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그 사례라는 게 무궁무진하기 마련이에요. 변수가 무궁무진하다고 현실은. 그 특정 케이스의 손님들이 저런 온갖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덤벼들면은 업주가 100% 완벽하게 규정대로 대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0명의 손님들에게 잘 대처를 했어도 마지막 101번째 손님에게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앞만 봐도 30대, 40대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살, 18살이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핵심은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 본인들에게도 확실한 책임과 처벌, 대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학생들이니까 조금 배려해 줄 수는 있겠죠. 애들이 그 뭐 담배 좀 펴보고 싶어갖고 술을 마시고 싶어갖고 그래 나쁜 짓을 해버렸어. 어른을 속였어. 그 사건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조금 배려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반드시 어떤 전과자라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국가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무슨 징역이라도 보내버리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든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를 때리든 중요한 핵심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어른들을 상대로 속이고 딜을 치려고 했던 그 철없는 학생에게 그 본인들의 행동에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 대가를 지우라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라면 그 불법 사건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상황을 주도했던 주범은 미성년자 학생이지 손님이 달라고 해서 내어주는 점주가 그 죄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가 고등학교 찾아가가지고 술 담배를 팔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게 나쁜 건데 지가 늙은 얼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뭐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와가지고 자영업자를 속이고 자기가 와서 속이고 사가는 거는 좀 경우가 다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사기, 악의적인 행동에 속은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 케이스에 있어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혹은 자기 나이를 숨긴 뻔뻔한 미성년자에게 편의점 사장님이 술집, 밥집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피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제 친구도 이거를 당한 친구가 있었고요. 10대 학생들이 어른들을 속이고 악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음주를 했다면 학생 본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겁니다. 바쁜 시간대에 단체 손님들이 들어오거나 특히 어른인 단체 손님들 사이에 교묘하게 몇 명이 숨어가지고 끼어 들어오는 식의 이런 손님들에게 일일이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일 처리를 뒤늦게 한다라는 거는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당하고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는 겁니다. 현실의 무궁무진한 현장 사례들, 이런 어려움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이런 사건의 피해자인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무슨 영업정지를 때려버린다든지 기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리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과도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관할 지역의 경찰들을 처벌해버리는 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본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드리고 강조를 합니다만 법적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을 해가지고 자영업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해요. 혹은 또 그런 못된 학생들이 폭행이나 협박 같은 걸로 뭐 청소년이라는 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것들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나도 그 규정은 알아요. 아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자료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자료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손님이 많이 몰리는 피크타임 시간대라든지 뭐 학교 선배, 동네 어른들, 젊은 단체 손님들 우르르 들어올 때 뭐 거기에 일행으로 혹은 일행인 척 슬쩍 한두 명이 끼어서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장사하기도 바쁜데 수십 명이 넘는 손님들 일일이 신분증 확인하고 옥신각신 서로 싸우고 실랑이 벌이면서 뭐 주문했던 밥이나 술은 뭐 30분, 1시간 있다가 내보내라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말고 구매자 본인들에게도 그 행동과 책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우라는,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살펴봐도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주황색 줄을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점주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말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들이 뭐 전문가들부터 젊은 뉴스 기자들부터 해가지고 대학생 기자들도 이런 거를 비판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견습 기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금이 100만 원이 넘거나 특히 몇 주에서 뭐 두 달, 세 달씩 영업 정지를 얻어맞아 버리면은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정도냐면은 자영업자들이 한창 바쁜 타이밍일 때 뭐 젊은 직장인들, 대학생들 퇴근하고 저녁 시간일 때 주변에 노래방에 뭐 편의점에 술집에 밥집에 많이들 몰려 들어가고 할 때 10대 미성년자들이 이런 데 슬쩍 끼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도 계산하고 물건을 사버리거나 밥과 술을 메뉴를 실컷 시켜 얻어 먹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는 사실 미성년자였다. 당신 이제 어떡할 거냐. 이딴 식으로 어른들을 감히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술 팔았다고 이 가게를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겁난다면은 사장님 당신 우리한테 적당히 합의금 좀 줘라. 혹은 우리가 먹었던 밥값 술값을 공짜로 처리해달라. 이딴 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범죄가 실제로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악질적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솔직히 진짜로 같은 동네 어른이 그 광경을 본다면은 진짜 편의점 사장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그따위 꼬라지를 본다면은 그 어른이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갈겨 버려도 당연히 그 무죄를 주고 오히려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과 지자체에서 해당 어른에게 모범 시민이라고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진짜 죄질이 굉장히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정신 나간 사례들이 현실에서는 10년 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전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의적인 협박 범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엄격하고 엄하게 무섭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따위 짓거리들을 벌이는 애들을 이런 나이 어린 짐승 같은 인간들을 미성년자라고 봐준단 말입니까? 애답게 굴어야 애 취급, 애 대접을 해주는 거죠. 어른 행세하고 싶으면은 대접도 어른 대접을 받고 어른의 책임과 대가를 똑같이 짊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이런 개념 없는 애들이 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영업 사업장 찾아와가지고. 그 어른이 그거 어떻게 한번 말려보겠다고 옥신각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덤터기 뒤집어 쓰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이게 농담이 아니라 UFC 챔피언도 체급이 좀 이렇게 날씬하고 몸이 날씬해가지고 뭐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뭐 험상궂지는 않다 이러면은 UFC 챔피언도 한국에 오면 현실에서 손도 못 쓴다니까? 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을 안 해주잖아. 어떤 일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까지 합당한 그 앞뒤 전과 일의 어떤 진행 관계 같은 거를 절대로 감안을 안 해주잖아요. 대한민국이. 끝까지 많이 참은 사람들에게만 부당하게 피해를 주잖아. 참다가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악착같이 부당하게 작용을 하는 게 실제 우리나라 어떤 행정처리, 사법처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미성년자를 때렸다느니 무슨 어른들한테만 상황을 불리하게 돌려버리고 그래서 어른들이 지역 학생들을 자기 지역의 학생들을 건전하게 훈계하고 계도하고 지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굽실거리면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하죠. 심지어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감히 삥까지 뜯어내려고 덤벼드는 그런 데서 선량한 어른들 또 가족을 책임지고 잃을 게 많은 어른들은 그거 냉가슴만 앓으면서 또 이런 덤터기를 바보같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잘못됐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 중고등학생이면 솔직히 알 거 다 압니다. 무슨 탁상머리에 그런 교육학자 이런 양반들보다 제가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문가예요. 물론 그때 그 시절이 그렇죠. 어른들보다 조금 더 충동적이고 생각이 짧을 수 있는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 20살 이상 어른들도 뭐 처음부터 어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10대 중고등학생 시절을 다 거쳐가지고 어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그 마인드를 알아요. 어른들 중에는 어디 그러면 뭐 정신이 좀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사람, 불량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의 선택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르죠. 애들도 어른 흉내 내고 싶고 어른 대접 받고 싶어 한다면은 어른의 책임과 대가도 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하는 얘기는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다 어떤 행동이 선을 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이 악한 것인지 다 안다란 말이야. 학교 폭력을 하고 친구들한테 뭐 삥을 뜯고 그 좀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친구들에게 뭐 굉장히 어떤 그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나쁜 짓을 하고 집요한 괴롭힘을 하고 실제로는 지들도 뭐가 악한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짓을 왜 자꾸 멈추지 않고 하냐면은 누구도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과 대가, 브레이크를 안 걸잖아요. 자기가 저지르는 행동에 대가를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자꾸 엇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동물은 고상하고 의젓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비겁한 인간들도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비겁합니다. 그 어리고 철없고 생각 없는 나이일 때도 1살, 2살 많은 상급생 선배들은 무서워한다니까. 동네 형들은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10살, 20살, 30살 이상 차이 나는 동네 어른들은 만만하게 여기죠. 왜? 웬만하면은 이 사람들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지한테 뭘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자영업자 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술 먹고 깽판을 친다든지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따위 짓거리들은 세상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선을 넘는 짓을 하면 그 지역의 어른들이 그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 한두 개, 수학 공식 한두 개를 더 암기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본인들이 저지른 선택과 행동에는 책임과 대가가 뒤따른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되어가지고 바깥 사회로 나왔을 때 적절한 선을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며 이웃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는 한 명의 어엿한 시민으로 정상적인 성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폐만 끼치고 살면서도 그 행동이 꿈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탁상머리 이론가들에 의해서 제때 교정받지 못한다면 그 새싹, 그 나무는 삐딱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 순간의 감정과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외 다른 나라들의 어떤 선진국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최소한 이 경우에 구매자도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나이가 만 21세로 우리나라보다도 의외로 더 높게 더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이 함부로 자꾸 이렇게 술을 사려고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금고형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잡아 쳐넣는다라는 소리예요. 영국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주류 구매라든지 음주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빡세죠? 이런 나라들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뭐 개방적인 나라라고 해서 우리처럼 어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빡세요, 여러분들. 영미권 국가들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그런 뭐 백인 가정들이라든지 뭐 중상류층들은 굉장히 자녀 교육 빡세게 해요. 그 영국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그 주류 구매 음주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3회 이상 이런 행동이 적발되고 이럴 때 벌금을 내야 되거나 심지어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정과가 남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압니다. 적어도 어떤 행동은 선을 넘는 건지 지들도 다 안다니까. 처벌의 기준을 어른들보다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너그럽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회는 줘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나이 때 똑바로 배워야 되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교육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참교육.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나이, 그 시기 때에도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 나이 그때에도 무슨 자기들이 특권 계층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내리는 선택과 행동에는 무서운 책임이 뼈아픈 대가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그 교훈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달콤한 말로만, 백분토론 같은 대화로만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라고 가르치고 교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엇나가는 학생들에게 하버드대 교수님의 특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대 총장의 훈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들 주변의 친구들이 처벌받는 사례를 보거나 심지어 최소한 동네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상대로 술 판매, 담배 판매했다고 그걸 가지고 감히 지들이 속이고 나서 협박질을 하고 삥 뜯고 이럴 때는 불과 십수년 전에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랬듯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밀대자루로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두들겨 맞기만 해도 이게 훨씬 더 반듯한 사람으로 교정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대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 무식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체벌이 무조건 옳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착한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애들 때문에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학생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점점 더 선을 넘게 돼서 주변 착한 학생들에게 피해까지 주는 거 잘못됐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사회와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런 괴물로 성장해 나간다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브레이크를 걸고 제재를 해야죠. 달콤한 이상론만 아가리로 그럴듯하게 떠들어대면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인 시스템과 개혁, 행동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 내린 행동에는 그만한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라는 걸 미성년자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초등학생들은 몰라도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준 어른에 가깝게 사회적인 책임과 그 무게, 대가라는 거를 어른들보다 조금 가볍게라도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하지만 중고등학생만 돼도 인간이라는 동물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선을 넘는 행동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무서워하는 자기 선배들한테는 그 선을 안 넘는단 말이야. 동네 형들한테는 그 선을 안 넘는다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허점투성이 법률 시스템에서도 8, 90%의 학생들은 선을 지키며 다들 착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주변에 착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 하위 1, 20%의 애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하위 1, 20%의 문제 아들 중에서도 진정한 사회인으로 갱생시키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바람직한 어른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사실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시고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다 끌어모아 와가지고 아무리 법률을 만들고 무한하게 두꺼운 법전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구제불능의 인간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의 중요함이라는 거는 잘못 어긋나는 인간들의 비율을 제때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거,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착하고 죄 없는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폭력이든 뭐든요. 지금 아울러서 설명을 하는 거죠. 착하고 죄 없는 학생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건 막아야 되겠죠. 선량한 자영업자,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부당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